네, 안녕하세요. 한국경영연구소의 박 소장입니다. 자, 오늘은 우리가 종합소득세, 합법적으로 종합소득세를 50%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 좀 드릴 겁니다. 종합소득세를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는 우리 사업자님이 계시면 이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.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은 방법을 찾게 되실 겁니다. 최근에 제가 피부과, 또 치과, 성형외과 원장님들을 좀 이렇게 뵙고 얘기 나누다 보면 세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세금이 너무 과하다, 나라와 같이 사업하는 거냐, 이런 하소연까지 하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그것도 마땅치 않습니다. 이제 제가 어떤 새로운 솔루션으로 병원 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또 절세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소개 좀 드릴 건데, 이미 많은 사업자분들, 원장님께서 실행을 하고 계신 내용입니다. 그러나 이런 내용을 아마 많이는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.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또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종합소득세, 우리가 흔히 종합소득세는 많이 듣는 단어죠. 그래서 하지만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할까요? 자, 종합소득세, 여기가 국세청 홈페이지입니다. 홈페이지 가보면 잘 나와 있죠. 자, 지금 6%에서 세율이요, 종합세 6%에서 최고 45%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제 밑에 이제 세율이 그동안에는 40%가 최고였다가 5억 이상 40%였다가 42%, 그러면 지금은 10억 초과가 45%가 이렇게 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세율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고소득자분들은 세금 부담이 사실 굉장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종합소득세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? 네. 우리가 2배사 근년기라고 하죠. 2배사 근년기, 이자, 배당, 사업, 근로연금, 기타, 이 6가지 소득을 종합적으로 합쳐서 합산한 것이 종합소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중에서 이자, 배당은 따로 또 빼놨습니다. 금융소득이라고 해서 따로 빼놨는데, 왜 빼놨느냐? 자, 이자, 배당은요,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종합소득에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. 그래서 분리를 하기 때문에 분리과세라는 말을 쓰죠. 대신에 2천만 원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도 합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6가지 소득이 어떻게 해서 종합소득 과세가 되는 건지에 대한 흐름이 밑에 좀 나와 있죠. 잠깐 좀 볼까요? 자, 그래서 종합소득에서 비용을 차감을 하면 종합소득 금액이라는 게 나옵니다. 네. 그래서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종합소득액은 적어지겠죠.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비용이 부족하다, 경비가 부족하다,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, 필요 경비가 적으면 종합소득 금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종합소득이 나오면 바로 이 금액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, 소득공제를 또 하게 됩니다. 소득공제는 기본공제, 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 인당 150만 원씩 이렇게 기본 공제를 해줍니다. 이 외에 여러 가지 공제가 있습니다. 연금보험료, 또 보장성 보험료, 신용카드, 이런 여러 가지 정부에서 정해놓은 그런 소득 공제를 차감하고 나면 그때 이제 종합소득 과표가 나오게 됩니다. 과표가 이제 6%에서 42% 됐는지 바뀌었죠. 6에서 45%로 이제 과표에 따라서 세율을 적용하고요. 산출세액이 나오면 여기서 공제나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에, 내가 내야 될 세금에서 공제나 감면받을 수 있는 것들을 제하고, 혹시 가산세 낸 거, 누락된 거 있으면 가산세 내고, 또 기존에 낸 세금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빼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는 이런 과세 흐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나 우리 원장님께서 이 종합소득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. 남는 게 없어요, 실제로. 그래서
그 이유가 뭐냐? 금방도 보셨지만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죠. 저희는 누진세를 적용합니다. 누진세. 많이 버시는 분들은 세금을 더 내는 구조인데,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소득이신 분이 1,000만 원 버는 거 하고요. 또 5억 버시는 분이 1,000만 원 버는 거 하고, 그 1,0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. 네. 그래서 보통 그 병원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소득이 좀 높다 보니까 세율 구간이 좀 높겠죠. 그래서 뭐 최고 종합소득세율 45% 아까 보셨습니다. 그리고 지방소득 10% 하면은 49.5%, 여기다가 4대 보험, 건강보험, 국민연금 적용하면 많이 버신 분들은 60% 이상 세금을 내고 계신 게 현실입니다. 그래서 최고 세율이 아니더라도 어떤 번화가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영업이 잘 되는 곳이라면, 환자가 많이 오는 곳이라면 50%는 세금 내고 있다라고 보셔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당국에서는 일단 세금을 계속 좀 새는 세금 없이 세금을 많이 좀 거둬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제도나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. 병원 같은 경우는 매출 5억만 넘으면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죠. 그래서 좀 세금을 좀 유도리 있게 좀 절세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좀 없어졌고요. 세무조사라든지 사후 검증, 여러 가지 비용 축소, 이런 것들,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이 계속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사실 절세하기가 마땅치 않다, 마땅히 절세할 수단이 없다라고 하소연을 하고 계신 게 사실입니다. 자, 그래서 절세가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.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자, 과세 흐름을 알면 절세가 보인다. 자, 과세 흐름, 아까 그 종합소득세의 이 과세 흐름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왼쪽에 보시면요,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분이 차감 항목입니다. 차감. 그래서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이 비용을 빼고 소득공제, 세액공제를 잘 찾고 잘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 결국 절세의 노하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먼저 볼까요? 2배사 근정기에서 총수입이 발생하면 그것을 비용을 차감한다 그랬죠.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비용을 잘 만드는 것이 절세의 첫 번째 노하우가 되겠습니다. 그런데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요, 사실 개원을 하고 처음 개원할 때는 인테리어 비용이나 뭐 의료 장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구매를 하고 렌탈을 하고 이런 비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고 넘쳐납니다, 사실은. 그러나 3년 4년이 지나고 나면요, 그 비용은 다 소멸이 되고 비용이 굉장히 좀 부족한 시기가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. 그러면 비용이 줄어드니 종합소득 금액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. 종합소득이 늘어나면 결국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절세 노하우는 바로 비용을 잘 만들어라. 그런데 이 비용을 만든다고 해서 쓸데없는 비용을 쓰면 안 되겠죠. 예를 들어서 뭐 인건비를 늘리려고 직원을 고용을 한다든지 불필요한 지출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. 또 불필요하게 의료 장비를 구매할 필요는 없는 거죠. 그래서 경영에 유익한 비용을 충분히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. 그러면 경영에 유익한 비용이 무엇인가? 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. 어쨌든 우리 원장님들이 경비가 부족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, 그런 경비를 잘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노하우가 되겠고요. 자, 두 번째는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 차감 항목이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죠. 기본공제, 뭐 연금공제 이런 신용카드 이런 것들이 소득공제가 되어 있는데, 이런 소득공제 한도가 사실은 뭐 크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소득공제를 위해서 약간 편법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, 자,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또 절세 노하우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. 그럼 어떤 소득공제가 있느냐?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벤처기업 소득공제를 적극 활용하실 것을 제가 좀 권해드립니다. 자, 세 번째는 세공제 감면입니다.
소득공제를 받고 과표가 나오면 세액이 나오겠죠. 뭐 낼 거 내고 받을 거 받고 세금이 나오면 최종 납부할 세금 전에 공제받을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, 감면받을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그러나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죠. 왜? 워낙 그 세액공제 감면 그 조항들이 막 150가지 이상 되기 때문에, 그리고 매년 또 바뀌어요. 그러다 보니까 안 내도 되는 세금까지 그냥 모르고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과거 5년치 과원납된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를 많이 좀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리하면 비용, 소득공제, 환급 세금 있는지 여부를 잘 만들고 체크하는 것이 절세 노하우다. 뭐 특별한 절세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에요. 자, 그래서 첫 번째, 부족한 비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? 바로 미술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. 자, 미술품은 여러분, 나는 뭐 미술하고는 상관이 없어, 나는 미술을 전혀 몰라 라가 아니고요. 미술을 전혀 몰라도 이거는 개인 취향이나 어떤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경영자로서 우리 경영에 필요한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미술품 인수용 렌탈을 활용하라라고 제가 좀 추천을 드립니다. 최근에 미술 시장이 좀 핫하죠. 예, 주식 부동산 못지않게 미술 시장으로도 돈이 많이 좀 들어오고 있고, 또 국내 작가분들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 뭐 MZ 세대들이 그 주축이 돼서 미술 시장이 굉장히 좀 핫하죠. 그래서 미술품도 재테크 수단으로 좀 되고, 또 정부에서 미술품은 여러 가지 세제 지원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, 그룹 회장님들은 미술품을 적극 활용하고 있죠. 그래서 내가 부자가 아니고 그룹 회장이 아니더라도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미술품을 활용한 그 절세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미술품을 내가 구매하는 게 아니고요, 렌탈을 하는 겁니다. 요즘 다 렌탈을 하죠. 자동차도 렌탈하고, 뭐 정수기도 렌탈하고, 가전도 렌탈하고, 뭐 침대도 요즘 렌탈하고 다 하잖아요. 자, 미술품을 렌탈을 하는 것입니다. 자, 렌탈인데 인수형 렌탈인 거죠. 네. 그래서 자동차를 기업에서 렌탈을 하고 끝나면 우리가 인수할 수 있죠. 인수할 수 있는데 5년 후에 자동차는 굉장히 감가상각이 돼서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. 그러나 미술품의 특성상 가치가 오르는 우상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세와 더불어 시세 차익까지, 투자 효과까지 있을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자, 미술품 렌탈입니다. 그래서 병원을 예를 든다면 원장님께서 매월 미술품 렌탈을 통해서 매월 그 렌탈료가 지출이 될 텐데, 그 렌탈료가 100% 비용 처리가 됩니다. 그래서 아까 비용이 부족했던 부분을 이 미술품 렌탈료로 비용을 만들어라 라는 얘기인데, 이 비용이 얼마나 이제 우리 원장님께 효과적인 거냐라는 건 이제 중요하겠죠. 그래서 렌탈 종료 후에는요, 비용 처리 다 받고 렌탈 종료 후에는 이 그린 가격의 10% 가격으로 원장님이 인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사실은 렌탈할 때는 내게 아니죠. 렌탈사의 어떤 소유로 되어 있다면 렌탈이 종료가 된 이후에는 내가 저렴한 가격으로 90% 할인된 가격으로 이 작품을 좀 인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미술품은 우상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투자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.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병원에는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. 그래서 인테리어 효과까지 얻을 수 있고, 특히 미술품이 또 환자의 치료 효과까지 있다는 또 논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병원에서는 미술품 인수용 렌탈을 활용해서 부족한 비용을 만들고, 또 미술 렌탈이 끝나면 그 미술품을 아주 저가로 인수를 하셔서 나중에 시세 차익까지 넣을 수 있는 미술품 인수용 렌탈을 활용한 절세 전략이 많이 좀 활용이 되고 있고요. 최근에 저도 병원 원장님들 몇 분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서 실행을 하고 계십니다. 자,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억 원에 해당하는 미술품을 전시를 하고 싶다, 비용 처리를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
1억을 한꺼번에 내는 건 아니고요. 월 150만 원씩 60개월 이렇게 렌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한계 세율이 40%인 원장님을 감안한다면 무려 4,600만 원에 가까운 절세 혜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1억짜리지만은 1,000만 원에 구매를 해서 향후에 1억 이상의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 효과, 그리고 우리 사업장에 중견작가의 원화 작품을 1억 원에 해당하는 여러 작품들을 전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이런 병원 원장님들께서 특히 더 관심이 많이 있으십니다. 자, 미술품을 활용한 절세에 대한 부분은 조만간에 또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안내 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미술품을 활용한 인수인형 렌탈, 인수인형 렌탈 통해서 절세와 투자와 그다음에 인테리어 효과까지 얻을 수 있고요. 사실 오늘은 뭐 더 깊이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만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굉장히 미술품이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혜택,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로 세금 없이 자산을 증여할 수 있는 그런 플랜까지 제가 같이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은요, 두 번째는 소득공제. 아까 제가 소득공제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그 중에서 벤처기업 소득공제를 적극 활용할 것을 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요.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면 3천만 원 한도까지는 100%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. 본인 공제가 150만 원이었죠. 네, 자녀 공제가 1인당 150만 원이에요. 얼마 안 되죠? 근데 3천만 원을 100% 다 해준다 그러면 자녀가 20명, 자녀 20명 있으면 150만 원씩 3천만 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. 네, 굉장히 소득공제 혜택이 한도가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. 자, 그래서 우리 기존의 노란우산공제나 뭐 연금 다른 거에 비해서 월등히 이 혜택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. 자,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투자를 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절세 금액입니다. 예를 들어서 뭐 1억 5천에서 3억 정도의 어떤 과표에 있는 원장님이라면 세율이 한계 세율이 41.8%거든요. 그러면 1,254만 원의 절세 혜택, 그리고 채권에 투자하는, 전환사채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채권 이자까지 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연 2%에서 3년 6% 하면 180만 원. 그럼 1,400만 원 정도의 절세 효과, 즉 수익률이랑 마찬가지죠.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수익률이 3년 동안 47.5%의 높은 수익률이 나옵니다. 그래서 투자기 때문에,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만기에 원금을 회수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만, 그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세 효과가 거의 뭐 50%씩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대 손실은 50%로 이제 한정이 되는 거겠죠. 그래서 이 벤처기업 소득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이 그냥 빠져버리기 때문에 세율 자체가 바뀌어 버립니다. 이 부분은 뒤에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. 네. 네, 그래서 이런 그 미술품을 활용한 어떤 절세 전략, 절세 플랜들을 이미 많이 좀 하고 계시다는 거죠. 그래서 병원이나 호텔, 뭐 기업체 등에서 미술 플랜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렇게 다 실행을 하면서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절세와 투자 효과를 얻기 위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. 특히 아무래도 이제 병원 원장님들이 특히 이제 관심이 더 많으시겠죠. 그래서 성형외과라든지 어떤 뭐 치과, 내과, 뭐 피부과 상관없습니다. 그럼 피부샵이라든지 또 학원 원장, 학원에서도 원장님께서 또 세금 부담되시는 분들은 또 미술품으로도 많이 좀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. 일반 사업장에서도 미술품을 활용한 절세 플랜을 제가 좀 소개 좀 드리고 있습니다.
자, 그래서 제가 뭐 그동안 한 100여 개 넘는 기업의 컨설팅을 좀 해오면서 여러 가지 절세 플랜, 원가 절감 플랜들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, 최근에는 이 미술품을 활용한 절세 전략들을 많이 좀 소개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정부에서 미술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종합소득세뿐만 아니고요,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여세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플랜도 활용할 수 있고요. 또 법인 대표님이라면 법인의 어떤 잉여자금을 세금 없이 개인화 할 수 있는 플랜으로도 제가 추천드리는 플랜이거든요. 이 부분 역시 차후에 또 영상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뭐 사업자님이나 원장님이 계시다면, 내가 정말 종합소득세 좀 줄이고 싶다,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, 아래 이렇게 신청 링크를 무료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전화를 한번 드리고 필요하면 또 방문 드려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오랜만에 제가 사실 영상으로 인사드렸는데요, 그동안 현장에 많이 뛰어다니느라 그동안 인사를 많이 못 드렸습니다. 한국경영연구소에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지 못했던 좋은 솔루션들을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미술품을 활용한 종합소득세 50% 줄이는 방법,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. 많은 관심과 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. 조만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